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입니다. 대내적으로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유가에 또 고물가에 또 고환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리스크를 매우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확산이 돼서 확진자 수가 매우 폭증이 되는 더블링 현상이 발생되고 있을 정도로 하반기 들어서 삶의 리스크는 굉장히 커가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8월 달을 맞이해서 어떤 삶의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분이 특히 조심해야 될지 그런 각도에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을 무신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간의 무토와 지지의 신금이 작용하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8월은 8월 7일부터 바로 요 날이 이제 입추인데요. 9월 8일 백로 전인 9월 7일까지를 물리적으로 우리는 8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물리적이란 말을 쓰는 것은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 자르듯이 어느 시점부터 가을이고 어느 시점부터 겨울이고 이렇게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신금이라고 하는 이 지장간 속에는 이 천간의 기운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무토, 임수, 경금이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을 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7월의 기운이 아직 작용되는 것을 우리는 역이라고 하는데 이걸 감안한다면 우리가 보통 7일 동안의 역이의 기간이 발생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8월이라고 하는 것은 8월 7일이 입추이지만은 거기서 7일을 더한 8월 15일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의 분위기를 느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통상 삶의 리스크를 얘기할 때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충이라는 관점과 그리고 형살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8월 달인 이 무신월, 가을의 시작인 무신월에는 인신충이라고 하는 충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인사신, 이 사명살, 우리가 이 두 개의 리스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역마살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인사신해, 이런 어떤 그 기운이 있는 달에는 아무래도 그 역마 기운이라는 것은 에너지와 어떤 활동성 이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활동과 에너지가 많으면은 그만큼 어떤 리스크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요. 바로 이 8월 무신월 달에는 인신충, 다시 말해서 신금이라는 운에 의해서 어떤 충이 발생이 되고 또 신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인사신 사명살이 형성되는 이런 리스크가 작용하는 달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주에는 60개의 일주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지에 임목을 깔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지에 임목이 있는 일주는 어떤 분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갑인 일주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병인 일주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세 번째는 무인 일주,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경인 일주, 마지막 5번째는 어떤 게일까요? 네, 바로 이민일주.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운에 의해서 지지에서 인신충이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지에서의 충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일지에서의 충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얘기합니다만은 바로 여기가 부부궁이고 또 어떤 일간의 어떤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이 발생된다는 것은 삶의 리스크가 적어도 이달만큼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차에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딪히는 기운을 얘기합니다. 자, 예컨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지구 다른 곳에서 어떤 행성이 지구와 충돌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가 나올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 충이 되면은 결국은 깨지고 파괴되고 부서지고 또 이동되고 변형되고 물론 이제 충에 의해서 이제 좋게 변화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는 충에 의한 어떤 결과가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부정적 기운이 더 많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아울러서 또 인사신 사명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8월에 그 움직일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 일주에서 지지에 인목을 깔고 있는 분들이 사주에 어떤 연지나 또 월지나 또 시지에 사화가 있는 분이 운에 의해서 바로 또 신금이 작용되면은 인사신 어떤 사명살이 형성되는 완전체가 형성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살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신 사명살의 우리가 대표적인 키워드를 얘기하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어떤 질병, 즉 건강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관제수라든가 구설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이런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우리가 인지한다면은 얼마든지 그 운을 피해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운의 어떤 결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삶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주별로 간략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갑인일주입니다.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 이걸 우리는 이제 간여지동일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간여지동일주인 이 갑인일주에서 외부 운에 의해서 인신충이 발생된다는 것은 바로 여기가 이제 부부궁이견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비견인 나 자신 그리고 또 형제 자매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병인일주인데요. 병인일주도 마찬가지로 인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육친을 얘기하면 이제 모친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계약, 또 문서, 공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간의 애로가 발생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무인일주가 되겠는데요. 무인일주는 결국은 인목이 이제 관성이기 때문에 관성에서 충돌이 발생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 육친을 얘기하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일 수 있고, 또 남자 사주에서는 또 그것이 이제 자식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률, 제도, 규범, 규칙, 이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충돌이 발생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은 어떤 관제수 또 구설수 이런 거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경인일주가 되겠는데요. 경인일주의 인목은 바로 재성이 작용이 되는 건데 재성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뭐죠? 바로 이 돈과 여자 또는 또 육친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부친으로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간의 리스크가 예상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바로 이민일주가 되겠는데요. 이민일주에 있어서의 인목은 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식상은 이제 여자 사주에서 이제 자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남자 사주에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장모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식상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건강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 중요한 것은 표현, 행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어떤 자신의 어떤 말 실수, 표현 실수로 인해서 구설수가 또 예상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건강 문제, 또 식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식상생계, 즉 돈을 벌기 위한 과정이자 또는 수단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다소간의 리스크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무신월에 발생을 할 수 있는 어떤 충과 또 인사신 사명설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 일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자체가 일지에서의 충이기 때문에 부전선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십성으로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비겁이라든가 또 인성, 또 재성, 관성, 또 식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한 문제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어떤 질병과 또 관제수, 또 구설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달이 바로 이 5가지 일주에 해당되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달에는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삶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까?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플래닝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은 아마 8월 달에 각자의 삶의 어떤 그 유형별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일주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의 어떤 리스크 또는 애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태풍이 온다고 해서 운전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강력한 태풍이 들어오면은 운전의 리스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운대가 안 맞으면은 사건,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인신충이 발생이 되고 또 인사신 사명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신의 목표 관리를 함에 있어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저는 먼저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이 기간만큼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생산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어떤 뭐 투자가 됐든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든 어떤 이런 거가 우리의 일상의 어떤 흐름이라고 본다면은 이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오히려 휴식하고 또 재충전하고 또 공부하고 또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간만큼은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거망동보다는 은인자중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다양한 삶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만은 그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적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간다면은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무신월에는 달성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잘 매니지먼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삶의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어떤 그 자신의 목표를 좀 더 조기에 달성될 수 있을 가능성으로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삶의 리스크가 존재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같은 일주라 하더라도 나머지 연주, 월주, 시지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오행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얘기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주만 가지고 얘기할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8월을 맞이해서 어떤 분이 삶의 리스크가 발생이 되고 또 어떤 리스크가 예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 영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